안녕하세요. 코드블랙 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성투하셨습니까? 오늘은 일단 종목 하나, 또 올해 가장 핫했던 그룹 중에 또한 뭐 2차전지를 리드하고 있는 그 기업, 그리고 또 뭐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에코프로라는 뭐 코인 막 그런 조회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뭐 아직 시작 단계여서 크게 뭐 기대를 막 갖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에코프로 코인을 한번 좀 타보고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조정을 뭐 8월에 어쨌든 뭐 7월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8월에 뭐 추존도체라든지 뭐 제가 앞에서 시황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8월 그 개별주 흐름에 따라서 어쨌든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뭐 그 중심에는 당연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60선 잘 지지받고 이제 기간 조정 마무리, 그리고 지난 8월 이제 목요일 저점 나왔을 때 역시나 주가 역시 에코프로빔이 뭐 시장에 대한 뭐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 이탈 후에 바로 회복되면서 어제 처음으로 사실 뭐 20선 제 기준 이게 제가 이 평은 약간 종가 그냥 단순이 아니라 이제 종가로 해가지고 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어쨌든 적응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어제 처음으로 20선 이제 돌파하고 이제 마감된 흐름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간적 마무리되고 좀 물량도 충분히 좀 최근에 조정받은 물량 소화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하에요. 여기서 이제 가면은 사실 뭐 물론 이전 고점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물론 또 3차 포모가 안 나오리라는 부분은 없죠. 최근에 공매도 엄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돌리면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주도주 흐름 나올 때 뭐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뭐 단기적이든 어쨌든 뭐 여러분이 지금 뭐 길게 보고 가시면 이미 수익권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은 그냥 에코프로 폼 에코프로 BM은요 2017, 18년도에 가치 투자였어요. 가치 투자자들은 요거를 샀어요. 이 성장에 대한 가치를 보고 에코프로 BM은 진짜 이거 간단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에코프로는요 노나이티 쪽으로 돈 벌 때마다 노나이티 전동공고입니다. 전동공고에 들어가는 뭐 그래서 NCA 파라나나 그다음에 하이니케 이쪽에 대한 이제 고출력 얘네들이 이제 고출력에 대한 건데 어쨌든 그래도 소형 배터리잖아요. 그 2차 전기차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돈 벌 때마다요 17년 막 16년 17년 이때부터 포항 쪽에다가 캠퍼스 뭐 1, 2, 3 공장 인력 계속 증설. 왜냐? 2차전지 이 성장에 대한 포석 깔기 이게 17년도 17년도 이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16, 17년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BM 물적 분할 해가지고 상장해서 이 자금 공모 자금으로도 또 증설을 하고 그냥 이렇게 선제적으로 다 준비를 해놨던 거에 대한 가치가 포텐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오늘 또 하나 어쨌든 뭐 지금 뭐 대기 자금이 이제 8월 말이랑 9월 초 있잖아요. 패시브 자금.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웃긴 게 이런 기사 나왔죠. 지금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보이시죠? 에코프로 BM 주가 하락, 비정상의 정상화, 상승 어려워. 이게 장전에 나온 거예요. 장전에 왜냐면은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홀드 의견에. 우리나라는 홀드 의견이면은 보통 이제 매도 보고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배터리 부장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하이투자증권에 좀 있는데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 나와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어쨌든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이 내용 다 파악할 건데 이 기사에 상승 어려워라고 했죠. 어렵다라는 기사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볼까요? 그냥 컨트롤 F 누르면은 검색되죠. 뭐 있나요? 어려라는 것도 없어요. 어려워? 네, 없어요. 사실 요런 내용, 본문에 요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머니투데이 김진석 기자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려워 썼는데 그죠? 상승 조정을 준비해야 된다. 요런 정도의 뉘앙스긴 해요. 그래서 뭐 최근 일부 중국 2차전지 때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거예요. 또 이게 약간 새로운 스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27년에서 23년에 대한 보이시죠? 여기 27년에서 30년 뭐 요거를 좀 적용을 했다. 뭐 미래 거를 미리 땡겨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좀 볼게요. 안 그래도 여기 딱 나와 있긴 하네. 1분기 21년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체크를 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27년 30년 실적을 미리 땡겨왔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한번 뭐 공매도 자금 오늘 엄청 늘어났을 건데
볼게 한번. 자체적으로도 공매도 비율이 확인되거든요. 일단 HTS 상에서 키움 기준에서는 오늘 계속 공매도 엄청 증가했죠.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금투협 가가지고 네, 요거는 좀 같이 확인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에코프로 BM 공매도 잔고 금액 지금 막 8월, 그러니까 7월에 막 치솟던 게 7월 말에 이제 쇼스키 나오면서 엄청나게 막 절반으로 갑자기 확 줄어들었죠. 여기 보이시죠?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상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상한됐어. 요쯤에서는 다시 한번 좀 쳐야지. 왜냐면 이제 또 시장 조정도 받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6천억 맞죠? 6천억이 100만 지금 약간 1조 원 가까이 좀 증가한 상황이에요. 24일 기준인데 최근에 좀 더 증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은 D-2로 보이니까 지금 8월 24일 기준으로 나오니까 지금 최근에 엄청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틈에 차라리 반등 나오기보다는 한 번 더 가고자 뭐 어떻게 보면 공매도들이 좀 짜고 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흐름이 나왔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늘 또 여기서 거론됐던 게 이 보고서에서 거론됐던 27년에서 23년 실적에 대한 것 얘기를 또 언급을 했어요. 그쵸? 뭐 27년 목표 조건 27년 예상 뭐 EPS 뭐 13,000 얼마 해가지고 27에서 30년 북미 전기차 배터리 예상 수요 평균 성장률 해가지고 뭐 이거에 대한 뭐 산출을 해가지고 이미 이런 게 나오고 이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예요. 그러면 최근에 올라온 게 무슨 쇼스키즈 막 이러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럼 21년 대비 22년 증가한 실적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는요. 봐봐요. 물론 22년이 시장이 뭐 조정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자 여기 좀 멀리 나와서 그런데 자 이게 22년입니다. 22년 에코프로 BM의 주가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널리해서 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다 세세하게 좀 봐드려야지. 그죠? 지금 이게 21년에서 지금 보면 23년 여기 23년 보이시죠? 21년 4월에서 자 그래요. 21년은 뭐 코로나 이후에 뭐 윤통장세여서 뭐 그렇다고 쳐. 자 근데 요때 당시 21년에 대한 실적도 어마무시하게 증가했어요. 사실 20년 대비해서는 20년 대비해서 2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5원에서 딱 2배 갔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은 21년 대비 22년 증가한 실적에 대한 주가 21년 영업이익이 1150억 정도 되거든요. 22년이 3800억 정도였어요. 자 근데 22년 주가 어땠습니까? 네 물론 뭐 개별 이슈 여기서도 물론 또 이제 뭐 이동차라든지 뭐 내부 정보를 활용한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니 주가가 지금 상황에 대한 주가가 27년 30년에 대한 거를 미리 땡겼다라고 하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22년에 대해서 약간 21년 대비해서 3배 증가했으면 주가가 3배를 갔습니까? 21년 대비해서? 그렇죠? 21년 뭐 실적에 대한 반영으로 인해서 10만 원에서 3배 30만 원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3년에 대한 예상은 지금 한 5천억, 4천억 후반에서 한 5천억 정도 나와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좀 더 나오면 한 6천억까지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년 대비해서 6배를 만약에 한 5배라고 치면 50만 원 정도 갑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돼 있죠. 30만 원이죠.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비용이 진짜 에코프로 대비해서는 가장 못 갔어요. 이게 약간 오버슈팅, 요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마킹이 되는 게 약간 올해에 대한 그래서 30만 원에서 32만 원 요 정도의 베이스는 사실 올해 가치가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서 만약에 좀 미래 가치를 진짜적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쨌든 제 객관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그 오늘 보고서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지속적으로 최근에 무슨 뭐 미래가치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에 대해서 그럼 과연 21년 대비해서 주가가 그래 22년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거의 한 2점 후반까지 증가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주가 하락. 그리고 21년 대비해서 23년도 지금 한 4천억 후반에서 5천억 근데 하반기 좀 괜찮게 잘 나오면 한 6천억까지도 지금 뭐 7월달에 뭐 양극재 뭐 많이 수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6천억까지도 최대 맥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대비해서 한 5점 몇에서 한 5에서 6배 정도 증가해요. 그렇다면 주가는 여기 한 약간 10만 원대에서 그러면은 5배면은 아까 이 고점에 나온 58만 원이 사실 이거에 대한 가치를 좀 환산되는 거 아닐까? 그쵸?
뭐 유증, 모증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27에서 20, 그냥 막연하게 30년 요거에 대한 거 보면 다 뭐 중간에 수급이 어떻든 다 제낀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 1차 그래요. 3월, 4월 정상화 흐름 1차 포모 그리고 2차 7월 정상화 약간의 오버슈팅이 있었죠. 7월 마지막에. 근데도 역시나 이 부분도 좀 약간의 뭐 그간 뭐 22년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매출 증가에 대한 반영, 주가에 대한 반영. 그리고 3차 9월 미래 기대되는 거 뭐 있습니까? MSCI 정기 변경. 여러분이 이게 뭐 정기 변경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했는데 결정이 된 거고요. 실질적 패시브 자금은요. 8월 31일 동시효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 FTS의 본지수 편입 관련해서는 이것도 지금 기대 요인 중 하나죠.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정 시 9월 15일부터 약한 에코프로에 대한 거 그냥 에코프로가 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룹주 다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연쇄적으로 지금 파동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럼 또 2차전지에 대한 2차전지 주도주가 또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지금 오늘은 뭐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스코 그룹주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 좀 조정 나왔죠. 근데 오늘 중소형 딴 애들, 중대형 딴 애들, 그러니까 2선에 있는 막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뭐 엔캠 막 이런 이제 다른 쪽 있잖아요. 그런 애들 또 잘 경고했어요. 잘 버텼어요. 장비중화 PNT도 오늘 우리 경고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지금은 일단은 뭐 8월 막판, 8월 31일 전까지 이제 이번 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수, 목, 금 3거래 남았죠. 그래서 요 한 변동을 최대한 지지 구간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좀 견뎌보고 어느 정도 마지노선은 좀 정해두면서 여기서 또 이 지금 공매도 최근에 단기간 늘어난 공매도 자금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슈스키즈난 쪽에 대한 창구가 무슨 뭐 유럽계, 뭐 영국계라는 게 좀 체크가 되는데 최근에 6월 한 7월부터 미국 쪽에 대한 자금, 미국계 좀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실 에코프로는 약간 오버슈팅인데 에코프로 BM이 좀 덜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헝가리 쪽에 특히나 지금 에코프로 BM은요 삼성 SDI랑 그다음에 SK온 쪽에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LG엔솔에 대한 얘기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도 어쨌든 원료 양극재 공급에 대해서 좀 다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규모 공급 계획이 없었는데 자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뭐 이거 뭐 코스피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쪽에서 나오지 않는데 가려면 솔직히 이놈이 제일 먼저 가야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만약 옮기면 또 코스닥이 이제는 정말 좀 이제 빈집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또 헝가리에 대한 CATL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SKO는 정상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여기서 코프로빈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차세대 양극재도 좀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충분히 지금은 좀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다. 근데 물론 예전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부분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뭐 주도 관점에서 약간 9월 정도 약간 수익 관점으로만 생각해도 한 번쯤은 좀 노려볼 만하다. 근데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좀 새로운 시나리오는 없나? 어떻게든 제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 뭐 땡겼다고 하는데 새로운 시나리오는 없나 좀 이런 거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요거는 무시하는지 21년 대비해서 22년 이렇게 성장했을 때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이거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얘기는 왜 아무것도 없는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에코프로 BM 그리고 특히나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에코프로 BM이 그리고 2차전지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잖아요. 물론 뭐 8월에 뭐 초전도체 이런 테마 쪽이 좀 주를 이루긴 했지만 결국에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해봤고요. 자, 오늘 영상 뭐 충분히 그러니까 오늘 당장에 대한 단발성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은 여러분 좀 궁금해하시는 게 좀 해소가 됐을 정도의 좀 편하게 제가 좀 말씀드린 건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과연 9월은 지금 이번 주가 이제 8월 말이고 9월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의 변화를 주고자
그러니까 지금 뭐 테마 쪽에서는 이제 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형성에 대한 쏠림이 또 이어질 텐데 그거를 좀 캐치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거고 그걸 또 오늘은 잘 준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는. 네. 자, 이상으로 에코프로빙 관련돼서 좀 오늘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께서 뭐 꾸준하게 지금 시장을 또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그런 채널도 있구나 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객관적으로 그리고 제가 좀 그동안 공부해왔던 그런 부분 물론 저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IT 이런 부분 다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제가 좀 강점이 있고 제가 좀 체크해서 안내 드릴 만한 거는 꾸준하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께서 뭐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면은 업로드 되면은 그 부분도 즉각적으로 영상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